러시아 미술 이야기. 러시아 미술은 서유럽의 영향과 독자적인 전통이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럽 미술과는 또 다른 감동과 사유를 선사할 겁니다. 동방정교의 신비로운 이콘부터 혁명적인 아방가르드 운동,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들이 정교하게 엮여 있습니다. 각 시대는 러시아 사회의 변화, 정치적 격동, 그리고 민족의 정신이 예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 미술의 기원은 사실 깊은 종교적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10세기 말 키예프 루시가 동방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비잔틴 미술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 문화와 예술 전반에 걸쳐 비잔틴 제국의 유산이 깊이 스며든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의 예술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고 신앙심을 고취하는 도구로서 발전하게 되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은 나무 패널 위에 성스러운 인물이나 장면을 그린 성화로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신과의 소통을 돕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이콘은 교회와 가정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러시아인들의 일상과 영적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초기 러시아 이콘은 비잔틴 양식을 충실히 따랐지만 점차 러시아 고유의 정서와 색채가 더해지면서 독자적인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블요프의 삼위일체 이콘은 그 조화로운 색감과 인물의 신비로운 표정으로 러시아 이콘 미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이 작품을 보면 엄숙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영적인 평화가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색채는 단순한 안료의 조합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신성을, 황금색은 영광과 영원함을 상징하며 각 색깔은 특정 인물이나 개념과 연결되어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콘 화가들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기도와 정화의 과정을 거쳐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성직자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이콘들은 러시아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이콘은 단순히 시각, 예술을 넘어 정교의 신학의 시각적 표현이자 신비주의적 경험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콘을 통해 신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이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초기 러시아 미술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세기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의 개혁과 함께 서유럽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구 문물의 유입을 넘어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고 서유럽의 건축, 회화, 조각 양식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이 러시아 궁정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초상화나 풍경화 같은 세속적인 주제의 그림들이 점차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기의 러시아 미술은 서유럽의 유행을 따르면서도 러시아적인 특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귀족들의 초상화에서는 서구적인 기법과 동시에 러시아적인 인물의 특징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드미트리 레비츠키와 블라디미르 보로비코프스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족 계급의 주문을 받아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 사회의 계급 구조와 문화적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주제가 강하게 남아있었고 신고 전주의 시대에는 러시아의 영광과 애국심을 표현하는 역사화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 미술이 서구화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서구의 미술 교육 방식이 도입되었고 젊은 러시아 화가들은 서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기법과 사상을 습득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훗날 러시아 미술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미술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승리 후 높아진 민족 의식과 함께 러시아 고유의 정서와 사회, 현실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죠. 이는 문학에서도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탄생하며 러시아 민족 정신을 일깨우던 시기와 궤를 같이 합니다. 바로 이동파 화가들이 그 중심에 섭니다. 이동파는 기존의 아카데미즘에 반대하며 러시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민중의 삶과 러시아의 자연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들은 예술은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농민, 노동자,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렸습니다. 일리아 레핀의 볼과 강의 뱃사람들은 고단한 민중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땀과 고통으로 얼룩진 뱃사람들의 얼굴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은 비극적인 역사적 순간을 강렬한 색채와 드라마틱한 구도로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반 뇌제의 광기 어린 눈빛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절규가 화면을 가득 채우죠.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성을 뛰어넘어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처럼 이동파 화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과 민중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반 시시킨의 웅장한 풍경화나 이삭 레비탄의 서정적인 풍경화는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해냈습니다. 시시킨의 자작나무 숲이나 아침 숲 같은 작품들은 러시아의 대자연이 주는 숭고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특히 레비탄의 그림들은 러시아의 가을 풍경이나 고요한 강변 풍경을 통해 깊은 사색과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대표작 영원한 평화 위에는 드넓은 강물과 그 위로 떠가는 구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교회 종탑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영원한 자연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동파는 러시아 미술이 서유럽의 아류가 아닌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들의 활동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예술이 단순한 유희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 미술은 또 한 번의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러시아 전위 예술, 즉 아방가르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예술가들이 기존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창조하려 했던 격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서유럽의 다양한 모더니즘 운동을 흡수하면서도 러시아만의 급진적인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조로는 절대주의와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모든 형태와 색채를 부정하고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추상 미술의 극단을 보여주며 전 세계 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사각형은 예술이 재현의 기능을 포기하고 순수한 정신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한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로드첸코와 리시츠키로 대표되는 구성주의는 예술을 사회 변혁의 도구로 보고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 사진,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며 혁명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대량 생산 시대의 미학을 반영하며 예술과 일상생활의 통합을 꿈꾸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은 짧고 굵게 빛났지만 20세기 서양 미술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격동의 시기에 예술가들은 기존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반영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강렬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이후 러시아 미술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강력한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정부의 통제 아래 예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상과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예술가들은 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영웅적인 노동자와 농민의 모습을 그리며 낙천적인 미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이 숙청되거나 석으로 망명해야 했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창조성보다는 집단의 이념이 우선시되었으며 예술 작품은 통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비록 예술적인 다양성은 제한되었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당시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알렉산드르 데이네카의 그림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내며 선전 미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작품 미래의 비행사와 같은 그림들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이 어떻게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를 갈망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정부의 검열과 압력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포기하거나 비밀리에 활동해야만 했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미술은 다시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창의성이 분출하면서 다양한 현대 미술 사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러시아 미술가들은 서구 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미술은 전통과 혁신,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새로운 갤러리와 미술관들이 생겨나 젊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미술 비엔날레와 페어에도 러시아 작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콘부터 아방가르드를 거쳐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미술은 러시아인들의 영혼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거울과 같습니다.